자,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이야. 이번에 저번 주에 수요일 날 나간 거. 자, 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의 정의부터 보세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자, 질량 m이고 속력이 v인 물체가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죠. 2분의 1의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얘는 일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요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시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운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물리량으로 새롭게 여기 있는 운동량을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운동 에너지에서의 V는 뭐 속력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운동량에서 이 속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도. 자, 속도는 뭐다? 방향이 있는 값이다. 그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값이죠. 속도가 방향이 있으니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값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정해진 단위는 없네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 어느 쪽 방향인지.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정리해 준 거고요. 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죠. 자, 이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M이라는 놈이 V로 달려오고 있다. 벽에 부딪혀서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V로 나가더라. 자,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 처음 운동량 플러스 MV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MV. 예. 마이너스 방향으로 EMV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유는, 뭔가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었죠. 이러려면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운동량에서는 요거 꼭 기억합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뺍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식을 하나 다시 정리하시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지. 변하는 거는 질량이 아니고 속도니까. 그죠? 예.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셔도 되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풀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에 관한 기본식과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는 거 파악해 두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지금 알짜 힘이라고 나왔어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시간 속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질량으로 나눠지면 이 y축 값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속도 값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프 형태는 똑같다고요.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기울기가 뭐였죠? 가속도였잖아요. 시간 속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요 기울기 가속도 구해서 질량을 곱하면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알짜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 힘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개입니다. 3개. 운동량에서 기본 공식. 속도가 들어간다는 거. P는 N 곱하기 V에서 V는 속도.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자. 방향을 고려해서 부호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TP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 힘이다. TP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 힘이다. 또 하나 TP 그래프는 뭘로 바꿀 수 있다? TV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 바꿔서 면적 구하면은 뭐 변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이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가속도 구하면 여기다 질량 m을 곱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R자 힘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TP 그래프는 TV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운동량 보존.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을 할 때 R자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A, B가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하고 나면은 A의 운동량은 감소할 거예요. B의 운동량은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감소한 A의 운동량과 증가한 B의 운동량이 같다는 거예요. 감소한 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항상 충돌의 경우에 항상 성립. 운동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성립. 뭐 벽에다 충돌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벽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 운동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2V로 가는 놈이 이쪽에 2M짜리가 있다. 요건 V로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뒤에 있는 게 빠르니까 충돌한다고요. 그쵸? 예. 충돌하고 나서 요 M이 뭐 V로 바뀌었다. V로 바뀌었다. 옆에 있는 2M은 얼마냐? 그쵸? 얘는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충돌 전에가 2mv 플러스 2mv니까요. 4mv예요. 운동량의 총합이. 그럼 충돌 후도 똑같다는 거죠. mv 플러스 2m의 뭐 대문자 v라고 할까요? 네가 4m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v는 얼마? v는 3mv 남고 2분의 3v.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다. 항상 어떤 충돌이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성립 얘기가 나왔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모든 충돌에서 다 성립하고 충돌 말고요. 분리가 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요. 합쳐지는 경우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히는 경우에 뭐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냥 다 성립해. 그 다음에 한 물체가 두 개를 분리할 때도 성립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을 다른 걸로 해줄게. 예를 들어서 3kg짜리가 있어. 처음에 정지 상태야. 근데 얘가 폭발을 했다고. 그러면 1kg짜리가 조각이 이쪽으로 2m/s로 해서 발사가 됐고요. 반대쪽에 있는 2kg짜리 물체는 어느 정도 속력을 갖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폭발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어요. 그럼 폭발한 뒤에도 0이 돼야 된다고. 왼쪽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2. 오른쪽 가는 거 2분의 2 곱하기 V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V는 얼마예요? 1m/s가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충돌 전과 또는 폭발 전과 폭발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그래서 폭발의 경우나 뭐 어떤 충돌의 경우에도 다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아셨나요? 이거는 뭐 합쳐지는 경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합쳐지는 경우 한번 보죠. 여기가 M V로 가고 있고요. EM 이쪽으로 V로 오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둘이 오다가 충돌을 해서 붙었답니다. M, EM 이렇게 붙어버렸대요. 얘는 어떠한 속도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보죠. 충돌 전에 MV고요. 요거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2MV네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MV가 나와야 돼요. 오호.
총합이 마이너스 MV니까 요 새끼 마이너스 MV가 나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겠고요. 3M 곱하기 V 다시가 MV가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는 여기 화살표 그려줬으니까 지우고 V 다시는 3분의 V, 왼쪽으로 3분의 V의 속도를 갖게 된다. 됐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 쉬워요. 제일 충돌 같은 거, 분리나 충돌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거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아셨나요? 모든 송곳이 모두 지우기. 전체 페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충돌의 종류는 탄성 충돌이 있고요.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네요. 충돌하면서 마찰 같은 게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 딱 붙어버리는 거.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충돌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충돌이 비탄성 충돌. 역시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얘는 항상 보존이야.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야.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충돌이에요. 가장 흔한 충돌입니다. 공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충돌 바닥에 부딪혀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죠. 이런 식의 충돌이 비탄성이에요. 떨어뜨리면 원위치 올라오는 충돌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원위치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충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충돌.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어떤 충돌이 탄성인지 비탄성인지 알고 싶으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확인을 하시라고요. M에다가 M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V, 여기 EM이 뭐 EV로 갈까요? EV, V, V로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났어. 충돌이 일어나서 요게 요쪽으로 튕겨나갔네. 반대쪽으로. 요쪽에 있는 EM은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안 되겠네. 뭐가 있을까? EV로 가고 EV로 가야 되나? 어떤 게 좋은가? V로 왔어. EV로 달려? EV로 달려와서 부딪혔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V라고 하자. 그럼 얘는 정지하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가 충돌하기 전에 EMV니까 충돌한 뒤에도 EMV가 된다면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요거 정지하겠네. 와서 부딪히고. 이게 성립하나요? 이거 볼게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의 V제곱 4V제곱 하면은 EMV제곱이에요. 이쪽은 2분의 1의 EM의 V제곱 하시면 지워져서 MV제곱. 아이쿠. 자,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죠. 요런 충돌이 그러면 비탄성 충돌이겠네요. 그래서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 비교해서 탄성 충돌인지 비탄성 충돌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붙으면은 그건 뭐 완전 비탄성이니까 따질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좀 풀어 보셨고요. 다 풀어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앞에서 지금 배웠단 말이야. 델타 P를 구했단 말이야. 이런 거 구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충격량. 물체가 굴러가고 있는데 이 새끼 V를 갖다가 변화를 준다고요. 더 빠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이 물체에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힘을 주는데 공급해주는 시간 t가 짧게 줄 거냐 길게 줄 거냐에 따라서 이 변화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거든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대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운동량이 변하거든요. 요걸 알고 싶어서 정의를 내린 건데요. 물체에 가하는 충격의 정도는 충격량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힘 곱하기 시간이랍니다. 힘 곱하기 시간. I는 F 곱하기 T. 근데 아시다시피 F도 뭐예요? 힘이라는 게 방향이 있거든요. 당연히 충격량도 방향이 있겠죠. 이 새끼도 방향이 있는 값입니다.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입니다. 자, 1뉴턴은 뭐예요?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요. 뉴턴 자리에 요거를 대입하시면, 요 놈을 대입하시면, 세크 지워지니까 요 식이 나와요. 요 단위가 나옵니다. 요거 뭐의 단위예요? 운동량의 단위잖아요. 충격량의 단위하고 운동량의 단위는 서로 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은 반드시 관계가 있을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자, 일단 충격량의 크기는 이 공식 설명한 거네요. 힘이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커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보다는 면적이 물리적 의미가 있나 봐요. Y축이 힘, X축이 시간. 두 개의 곱. 이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F와 T 그래프에서 FT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충격이 일어날 때는요. 이렇게 일어나요. 점점점 커졌다가 떨어져 나갈 땐 점점 줄어들다가. 이게 일반적인 힘의 그래프거든요. 예. 그러면 이 힘의 그래프에서 힘이 이렇게 변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값은 이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 예. 평균 힘. 요 평균 힘을 구하면 뭐 여기 마지막 시간이 여기야. 여기까지. 예. 이 전체 넓이가 뭐 얼마 100이라고 나왔다. 충격량이 여기가 10초다. 그러면 평균 힘은 10뉴턴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런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그건 전부 다 평균 힘이 되겠습니다. 평균 힘. 자,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다.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다. 충격량이 가해지는 거야, 물체에. 충격량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죠. 그게 이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변화.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고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량이 같다. 그래서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잖아요. 그죠? 예.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델타 V. 충격량은 F 곱하기 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과 시간이 공급이 되면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바뀌건 빠르기가 바뀌건 이 새끼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이 공식을 설명해 줬네요. 잘 알다시피 F는 ma고요. 요거는 m 곱하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고요. t를 넘기면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가 나오네요. f 곱하기 t 충격량 I, m 곱하기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 풀 때요,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 요 그래프는 아까 했던 그래프네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알짜 힘이라는 거, 알짜 힘. 자, 요 그래프는 시간 속도로 바꿨을 때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동거리나 변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 이용하면.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시라. 자, 그래프 새로 2개 배운 거예요. TP 그래프, 기울기 알짜 힘, TF 그래프,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I는 F 곱하기 T니까. 이 새끼를 높이는 방법은, 힘을 높인다거나,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거나, 그런 얘기겠네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면은 충격량이 커지겠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 4개를 보니까, 포신이 길수록 포탄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멀리 날아갑니다. 예. 이 포탄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최대값으로 일정한 그림이죠.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것도요. 최대한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더 멀리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골프공 뒤로 볼링공인가요? 뒤로 빼서 던질 때 최대한 길게 던진다. 골프채 마찬가지다. 이 전부 다 이거 지금 보니까요. F가 최대값으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값으로 일정하네요. 그래서 I는 F 곱하기 T에서 지금 이 4가지 케이스는 이거를 갖다 최대한 늘린 겁니다. 시간을. 그럼 이제 충격량이 커지겠죠. 충격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델타 V에서 얘가 커집니다. 속도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질량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빠져나갈 때 속력이 더 빠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이고, C에서는 충격 완화네요. 충격력, 힘을 갖다가 적게 받는 과정인가 보네요. 이 공식은 앞에서 배웠던 거.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를 F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충격력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T를 갖다 길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뭐가 일정할 때? N 곱하기 델타 V가 일정할 때라는 얘기네. 자, N 곱하기 델타 V 즉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네,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진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요거네요. 요 식에서 네가 일정할 때 T를 키우면 F가 작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힘 얘기가 나왔죠. F는 T분의 델타 P. 요 공식으로 힘을 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균 힘을 구한 거예요. 기본적인 충돌은 요 라인 따라 일어나지만 이 라인에서 어느 쪽 값을 취할지 힘이 계속 변하니까요. 힘의 값들이 계속 변하니까 평균 힘을 취합니다. 평균 힘. 그래프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 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무슨 내용인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이 얘기네.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커지고, 바로 밑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진다. 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I는 FT에서 I가 일정할 땐 접촉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덜 아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통합에서도 했었죠. 자, 그래서 컵 2개를 떨어뜨리잖아요. 동일한 높이고 동일한 컵이에요. 그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내려오잖아.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이 V로 둘 다 똑같다고. 그 다음에 부딪혀서 정지. 둘 다 델타 V가 일정한 거예요. 질량도 똑같고. 그러니까 델타 P가 일정하고 결국에는 충격량 I가 둘 다 일정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충돌하는 시간이 달라요. B 같은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이렇게 기네요. 접촉 시간이 기니까 높이가 낮아지죠. 면적이 같은 상황에서 이걸 길게 빼니까 높이가 낮아졌죠. 그래서 B에 걸리는 힘이 작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물어봐요. 요 내용으로 물어보고 누가 크니 작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면적은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문제들 풀어 보시고 대표 자료도 풀어 보시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 4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를 줬단 말이에요. 자, 0에서 2초 사이에 R자인 물어봤죠. 기울기로 문제를 풀어라. 기울기. 0에서 2초 사이에 기울기가 일정했다 이거죠. 일정. R자이면 일정해야죠. 틀렸잖아. 그죠? 0에서 2초 사이에 이동거리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 이거 뭐야 이거. 요 그래프를 바꿔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요 그래프 바꾸자고. 0에서 2초라고 그랬지? 이렇게 바꿔 시간 속력으로. 질량이 4야. 4 곱하기 5 하면 20이니까 여기 5가 되겠네. 5. 요런 그림이네. 요런 그림. 자, 이동거리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m. 그죠? 3번 2에서 4초 사이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여기다. 기울기 0. 기울기 보니까 0이야. 3번 정답. 0에서 6초 사이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래요. 운동량의 변화량. Y축이 운동량이잖아요. 처음에 0이었고요. 20까지 올라갔다가 6초가 됐을 때 다시 0이었거든요. 0에서 0으로. 이거 변화량은 0이네요. 0. 40g은 안 돼요. 0에서 6초까지 6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6초일 때 0이고 처음일 때 0이야. 변화량 0이야. 0. 4번을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40g 안 됩니다. 마지막 각 처음과 마지막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왜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되거든요. 자, 0에서 2초와 4에서 6초 사이에 물체가 받은 R자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기울기가 반대구나. 그래서 방향은 서로 반대. 이렇게 한번 보시고 3번 같은 경우 볼까요? 충돌 A 속력이 3이 되었다면 충돌 B의 속력은 저 이거 두 개 곱 16이고요. 운동량 여기는 4예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20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4, 3, 10이고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요? 8이 나와야 20 되겠네. 그럼 B의 속력은 4m/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답은 쉽게 구하는데요. 자, 요게 어떤 충돌인지 한번 볼게요. 2분의 1에 4 곱하기 4, 4, 16 플러스 2분의 1에 2 곱하기 2의 제곱이면 4. 약분하시고 32에다가 4 더하면 36줄이네요. 충돌하기 전에. 충돌한 후에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은 9 플러스 2분의 1에 2 곱하기 4의 제곱이면 16. 약분하시고 18에다가 16 더하면 얼마냐? 18 더하기 16이면은 하나 둘 셋 34줄이네요. 이거 비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런 거 그죠? 벽에 부딪혔다. 오른쪽 M으로 가다가 반대로 0점으로 나왔네요. 그럼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 충돌한 후 증가했다. 처음에는 MV였고요. 충돌 전에는. 충돌한 후에는 0.5 MV가 됐으니까요. 감소했네요. 감소. 기억 지우시고. 벽과 충돌 전후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MV, 왼쪽으로 0.5 MV니까 변화량의 크기니까요. 부호 생략하시면 되고 1.5 MV가 되겠습니다.
0.5가 아니고 1.5.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퀄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1.5로 나왔잖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1.5mv다.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같은 얘기니까 한번 해보세요. 충돌 완화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그래프도 나온 거 한번 볼까? 이건 뭐야? 16번 한번 볼게요. 0에서 5초까지 물체의 크기가 일정한 힘, 여기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이네요. 5초까지가. 옳은 걸 골라봅시다. F가 4N이다. 기울기가 4N인가 5분의 20 하시면, 그러네요. 일단 요거 하나 맞네요. 0에서 1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0에서 10초까지 운동량은 0에서 30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30N 곱하기 세크다. 이것도 맞네요. 5에서 15초까지 5에서 1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2.5N이다. 아이고.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나? 5에서 15초까지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 즉 델타 P인데 5에서 15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 얼마 나오나? 5일 때 20, 15초일 때 20. 뭐야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빵이 나네. 빵. 0. 그러면 F도 얼마? 0.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력업에서 뭐 하나 할까요? 요거 하나 합시다. 요거 2번 문제 하나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4부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나는 A와 B가 충돌한 이후부터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이겠죠. 여기선 기울기 자, 기울기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속력이에요. 기울기는 속력. 자, AB 질량은 M으로 갔고요. AB와 B는 충돌하는 붙어서 움직인대요. 자, 여기서 둘이 충돌해서 붙었어. 그러면은 M과 M이니까 질량이 2배가 됐죠. 그 오른쪽으로 2V의 속력을 갖겠네요. 그래서 B의 위치가 4D 여기 벽에 충돌할 때 ET 동안 굴러가서 충돌했을 때 요 기울기를 구해 보시면 ET분의 뭐 누르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기울기는 ET분의 4D 요게 속력이야. 즉 EV가 ET분의 4D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V는 2 넘어가서 지우면 얼마야? 지워지고 T분의 D네요. 자, 일단 요거 하나 맞았고요. ET일 때 벽에 충돌한 거예요. 여기 이때 충돌한 거예요. 충돌하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겠죠? 충돌하고 튕겨져 나오는 걸 보시면 충돌하고 튕겨져 나올 때는 기울기 보자. 속력을 구해보자. 얼마니? ET분의 D네요. ET분의 D는 T분의 D가 V니까 2분의 V네요. 튕겨져 나올 때는 2분의 V로 튕겨져 나오나봐.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자, 들어갈 때는 2V로 2M짜리가 붙어서 튀어나올 때는 2분의 V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들어갈 때 운동량은
들어갈 때는 4MV고요. 튀어나올 때는 두 개 곱이니까 MV가 되겠네요. 예, 방향이 서로 반대죠? 변화량은 5MV. 니은 탈락하시면 되고요. 벽과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 AB의 합쳐진 거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충돌하기 전에는 AB가 붙은 상태에서 MM 속력 2V니까 4MV고요. 충돌하고 튀어나올 때 보시면 MV가 돼요. 왼쪽으로 MV.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요거는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 간에 작용하는 거고, 여긴 벽하고 충돌했잖아. 이 새끼가 오다가 벽하고 충돌했잖아. 근데 벽이 안 움직여.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요걸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움직이지 않는 벽과의 관계에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요건 요 물체가 들어갈 때 속력과 튀어나올 때 속력이 달라요. 예.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요 2M짜리가 요 운동량과 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설명을 나온 건 틀린 거네요. 이거는 벽과 충돌하면서 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개념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존되지 않는다. 틀리고.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뭐 실력 없도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립니다. 예. 자, 55페이지까지가 아니고요. 쭉 넘어가시면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있죠. 그죠? 마무리 문제, 수능 실전 문제 해가지고 시험 애들 숙제 나간 게 여기까지입니다. 65초까지. 최대한 풀어오세요. 밀리면 점점 못합니다. 아셨어요? 최대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